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주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이주석 장학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요. 학교에서의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학교장님의 권한인 긴급조치, 또한 학교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또 궁금증이 많으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한 내용은 기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의 중심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이 되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실제적인 면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은 학생이면 된다. 좀 이제 말이 얽혔는데요. 예,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신고하는 대상이 학생이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지는 않지만 학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하셨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죠. 자, 고등학생이 성인 B를 폭행을 했습니다. 예,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학교폭력은 아닌데 이 고등학생 A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A에 대한 징계는 우리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바처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징계, 이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만드신 학칙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과거에 이제 선도위원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개념은 어렵지는 않죠. 학교폭력인가요? 아닌가요? 예,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사안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의한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심의위원회로 줄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심의위원회를 통한 종결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은 피해 학생 측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을 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를 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했더니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혹은 충족은 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저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종결을 하느냐? 자,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조치를 결정을 하는 것을 유보를 한다거나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유예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안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피해 학생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후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여러 이제 중복적인 지원이 가능을 한 거고 학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놓치지 마셔야 하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 사안이라면 역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결하는 방법은 어떠냐?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보다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화된 부분을 숙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제가 넘기고 설명은 이쯤에서 이 두 번째 사안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안은 또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지점이죠.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장난으로 볼 거냐, 학교 폭력으로 볼 거냐.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현행 법률상 장난이냐 폭력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죠. 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해 측에서 저는 이걸 장난으로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추후에 혹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거에 대한 부분은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교무수첩이나 등등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거나 또는 이러한 확인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피학생 측에서 장난으로 이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장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예방의 노력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폭력으로 여긴다, 학교폭력으로 진행해달라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신고 접수를 대장에 기재를 하신 후에 처리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가해를 직접적으로 행한 학생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학생을 일명 방관자라고 하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관자 또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역시 이제 웃으며 사진을 찍은 학생 역시 학교폭력 가해 대상으로 이제 신고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의원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학생보다 더 엄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미 많이 보아오셨던 흐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흐름도를 보면 이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나와 있잖아요. 이전보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 또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폭력 담당자로서 그 학교폭력 사안 한 건을 심의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을 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11개 교육지원청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건을 사안 접수부터 조치 결정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결재하고 등등까지 종결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한 31.9시간, 한 32시간이 소요가 되는 통계치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 건당 32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지원청에서 한 건의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여기서 징계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예전에는 징계권한은 학교장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 분이 추가가 되었죠. 누가 추가가 됐죠? 교육장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징계의 영역이 이분화되었습니다. 학교장님은 학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권한만을 갖게 됐고요. 이제 교육장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권한만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학교장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학교장님의 권한인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안 된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률 위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교육장님이 징계 권한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는 업무의 경감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결정의 어려움, 학교장님이 또 학교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불복 절차,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분이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담을 학교에서는 갖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징계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학교장님이 내린 징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교육장님이 내린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초기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학생에 대한 보호, 또 피학생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 응급조치 등등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그러한 이제 조치나 이런 거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 가운데 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절차를 놓치지 않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또는 인지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이미 다 아시다시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보고 절차에 따른 보고, 또 보고 대상에 대한 보고, 또 보호자와의 관계 설정 이제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 대응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담임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담임선생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또는 학교폭력이 아니지만 이러한 이제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거죠? 학교의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혼자서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느 분이 전문가죠? 보건선생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죠. 보호자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호자에게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렸다면 이후에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그러한 사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사안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돌림이나 또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되어서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했을 때 가해 학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야 할까요? 사안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러나 이제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A 학생, P 학생의 입장을 통해서 P 학생이 생각하는 그런 가해 학생의 대상을 이제 물어보고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가해 학생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함께 병행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전청 학교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적인 관계 가운데 또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사안 초기 대응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교 폭력보다는 더 이제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과 관련된 사안 중에 이제 초기 대응 중에 또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놓치지 말으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사례가 또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제 그 이유를 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협박의 이제 그런 이제 얘기까지 꺼내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말도 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사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떠오르는 대상 누가 떠오르시나요?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상담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성과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또 자문을 구하고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지만 명확한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지가 됐고 사안이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제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밀 보호, 또 사안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 학생과 관련되어서는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서 또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과 분리를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